파이 네트워크, 이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휴대폰으로 채굴한다고 해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파이 네트워크가 글쎄요,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랑 같은 무대에 선다면 어떨까요? 좀 상상이 안 가시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이 파이의 거대한 도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블랙록, 시티,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뭔가 좀 어색한 조합 아닌가요? 대체 이들이 어떻게, 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테리의 시작점입니다. 배경은 바로 2026년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컨센서스라는 아주 큰 컨퍼런스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블랙록, 시티, 딜로이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월스트리트의 공룡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랍게도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 스폰서로 떡하니 이름을 올린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던 그 휴대폰으로 채굴하던 바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런 기관 금융의 심장부에 서게 된 걸까요?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파격적인 행보 뒤에 숨겨진 파이의 근그림은 과연 뭘까요? 먼저 그들의 비전,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파이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압도적인 팩트의 형연이다. 역사적인 무대가 마침내 열렸다. 이 말 한마디에 커뮤니티가 이번 일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거대한 전략으로 보고 있는지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큰 무대에 그냥 나서는 건 아니겠죠. 뒤에서는 아주 체계적인 기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4월부터 5월까지 보안 하드포크부터 시작해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연달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5월에 있었던 V23.0 메이저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업그레이드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고급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발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대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냥 똑똑한 자동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코드에 미리 다 짜놓고 조건이 맞으면 사람 없이도 알아서 계약이 실행되는 거죠. 중개인이 필요 없으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투명하겠죠? 바로 이 강력한 기술을 파이 네트워크에서 쓰기 위해서 앞에서 본 그 복잡한 업그레이드들을 계속해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생태계 확장의 열쇠가 되는 거죠. 파이는 단순히 기술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에요. 생태계 룰 자체를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PRC1 프레임워크라는 걸 보면 철학이 딱 보여요. 첫째, 무조건 앱부터 만들어라. 실제 사용자가 있는 제대로 된 앱이 먼저라는 거죠. 둘째, 토큰은 그 다음에 발행해라. 그리고 셋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토큰을 팔아서 번 돈은 개발팀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구 유동성 풀이라는 곳에 묶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먹튀나 단기 투기를 막고 진짜 쓸모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공급량 측면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현재 파이 토큰의 약 60% 정도가 락업, 그러니까 묶여 있거든요. 근데 예측을 보니까 2031년쯤 되면 이 비율이 무려 85%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에 풀리는 코인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토큰의 가치가 희소성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파이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장밋빛 전망 이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위험의 벽, 즉 냉정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같은 데이터를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 서면 고래라고 불리는 큰손 투자자들이 조용히 파이를 사 모으고 있고 최근에는 크라켄이라는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되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엄청난 양의 토큰 락업이 풀릴 거라는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파이로 뭘 할 수 있는데 라면서 아주 기쁜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완전히 두동강 나 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커뮤니티의 기대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게 발표되길 바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유명 지갑들과 연동된다거나 실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차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서는 파이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제출한 공식 법률 문서, 바로 미카 100서입니다. 커뮤니티의 저 뜨거운 기대와는 정말이지 180도 다른 아주 차갑고 건조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온도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현실의 벽입니다. 이 백서에 적힌 작은 글씨들을 한번 자세히 뜯어볼까요? 자, 시장 변동성. 투자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고요. 규제 불확실성. 언제든 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데 불변의 계약. 한번 배포하고 나면 버그가 발견돼도 고칠 수도 없고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투자자 보호제도 같은 것도 적용되지 않고요. 한마디로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야망이 얼마나 험난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대체 이 두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쪽은 기술과 커뮤니티의 뜨거운 열정, 다른 한쪽은 월스트리트와 차가운 규제. 이 둘을 잇는 것, 여기서 바로 파이의 진짜 전략이 드러납니다. 바로 커뮤니티에서 기관으로 라는 거대한 방향 전환이죠. 이 표를 보시면 파이의 큰 그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컨센서스 후원은 왜 했을까요? 당연히 주류 시장에서 인정받고 기관 파트너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죠.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요? 이건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기술 기반을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카 100서는 이건 생존을 위한 겁니다. 까다로운 유럽 규제를 통과해서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관문인 셈이죠.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기관 진출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서 착착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파이의 진짜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원 인증이에요. 파이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까다로운 KYC, 즉 고객 신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왔잖아요. 이게 바로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과 규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다 아는 깨끗한 네트워크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을 내릴 시간인데요. 결국 다가오는 이 컨센서스 행사는 그냥 파이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전략 전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컨센서스 행사는 그야말로 마감 시간이나 다름없죠. 파이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20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을 전 세계 금융계 거물들에게 우리의 기술은 진짜다. 실제 세상에서 통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닦아놓은 기술 인프라가 과연 실제 가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노력들이 정말로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파이 네트워크, 과연 이들의 도박은 성공해서 금융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길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은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 하나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제 그 판결의 순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